지혜로우신 번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이런 적 있나요? 참으로 오래 알고 지낸 사람,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툭 하고 멀어진 적이요. 괜찮다고 넘기려 했지만 자꾸만 그 말이 떠올라 마음속에서 파문처럼 퍼지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그 말은 의도하지 않은 것이었을 수도 있고 평소에는 그냥 웃고 넘겼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쉽게 상처받는 것 같지 않나요? 동양 철학에서는 근자 열원자래라 하여 가까운 사람은 쉽게 사랑하고 멀리 있는 사람은 쉽게 미워하게 된다고 해요. 가까울수록 기대가 크고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지기 때문이죠. 그러니 친구나 가족, 연인과 같은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의 말은 그 무엇보다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해요. 말은 바람 같아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이 불어간 자리는 깊은 흔적을 남기거든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말투를 쓰는지는 단지 말의 기술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아요. 삼국지에서 유비는 관우와 장비를 형제처럼 아꼈지만 사소한 오해와 말실수가 오랜 의형제의 믿음에 균열을 낸 일화도 있죠. 아무리 강한 유대감이라 해도 잘못된 말 한마디는 그 모든 것을 허물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반대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와 에코의 이야기는 말할 수 없는 존재와 자아에 빠진 존재가 어떻게 서로를 외면하게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말이 오가지 않는 관계는 결국 메말라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오늘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나도 모르게 반복되는 말 습관이 관계를 망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나누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조금 더 지혜와 배려를 담을 수 있다면 우리 삶은 훨씬 더 따뜻하고 평화로워질 거예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말투와 화법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말투는 단순히 어떤 단어를 쓰느냐, 목소리 톤이 어떠냐의 문제가 아니죠. 말은 삶의 흔적에서 온다고 많은 철학자들은 말해요. 가정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배운 대화 방식, 부모님이 자주 하시던 말, 어릴 때부터 접해온 사회적 분위기까지도 우리의 언어 습관에 스며들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남을 지적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항상 조심스레 말하며 또 누군가는 무심코 남을 놀리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공자는 말했죠. 말은 곧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말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그 속에는 오랜 시간 축적된 사고방식과 감정 패턴이 깃들어 있어요. 예를 들어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사람들은 아마도 삶에서 반복된 좌절과 조심스러움이 언어로 나타나는 걸지도 몰라요. 반대로 긍정적인 말이 자연스러운 사람은 자존감 높은 환경에서 자라며 자신과 타인 모두를 있는 그대로 인정받아온 경험이 말에 반영된 거겠죠. 그렇기에 말투는 단순히 고치면 된다는 문제를 넘어서 자기 성찰과 감정의 뿌리를 들여다보는 작업이 함께 필요해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에코와 나르키소스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에코는 헤라의 저주로 자신의 말이 아니라 남의 말을 그대로 따라 해야만 했던 존재였어요. 사랑하는 나르키소스에게 자신의 진심을 말하지 못하고 그가 한 말을 되풀이하는 것으로밖에 존재할 수 없었죠. 결국 에코는 아무 말도 전하지 못한 채 메아리로만 남게 되었어요. 에코의 이야기는 단지 사랑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신의 말이 없는 사람 혹은 말할 수 없는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이 겪는 고통의 은유이기도 하죠. 반대로 나르키소스는 자기밖에 모르는 말, 자아에만 몰입된 언어만을 되뇌다 결국 고립되고 말았어요. 이처럼 말의 습관은 우리의 존재 방식과 너무도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우리가 어릴 적 가장 가까운 어른인 부모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말을 배웠는가 하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주 하는 말은 아이의 기본적인 대화 방식이 됩니다. 부모가 늘 지적하거나 남과 비교했다면 아이도 타인과의 대화에서 무의식적으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게 되죠. 넌 왜 이것밖에 못해? 다른 애들은 다 잘만 하던데? 같은 말이 무심히 반복된다면 그런 아이는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가혹한 말을 내뱉기 쉬운 어른으로 자라게 돼요. 반대로 괜찮아. 너답게 하면 돼. 항상 응원할게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말 한마디에도 따뜻함을 담을 줄 아는 어른이 되겠죠. 우리는 종종 그냥 무심코 한 말이야 라고 자신을 변명하곤 하지만 무심코라는 말은 사실 가장 위험한 말일지도 몰라요. 의도하지 않았기에 더 깊이 박히고 무의식적이기에 반복되기 쉬우니까요. 내가 내뱉는 말의 무게를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젠가 스스로가 가장 아끼는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은 습관이라고 했고, 말 습관은 결국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도 있죠. 결국 내 언어는 내가 누구였는지를 말해주는 과거의 기록이며,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미래의 지표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말로 나 자신과 세상을 채우고 있는지 한 번쯤 되묻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조언이라는 것은 참 복잡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마음,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출발하지만 그 조언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리는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죠. 흔히 내가 너라면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조언처럼 들리지만 실은 상대의 입장을 온전히 이해하지 않은 채 나의 관점과 기준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이란 건 본래 관계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런 식의 말은 다리 대신 벽을 쌓는 결과가 되기 십상이에요. 우리는 종종 조언을 하면서 진심을 이야기하지만 그 진심이 상대의 삶에 대한 판단으로 오인되기 쉬워요. 친구가 어렵게 마음을 털어놓았을 때 그건 넌 항상 그래 혹은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하는 반응을 해버리면 말의 주도권이 이미 내 쪽으로 넘어오게 되죠. 이 순간 조언은 배려가 아닌 지배의 말로 변하게 돼요. 상대가 기대했던 건 공감과 이해였는데 내가 주는 건 조언을 빙자한 평가와 통제니까요. 말을 할수록 멀어지고 내 말이 따뜻하기는커녕 찬바람처럼 들리게 되는 거예요.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과 마속의 일화를 떠올려 볼 수 있어요. 제갈량은 마속을 총애했지만 조언을 무시하고 자만에 빠진 마속은 전략적 실수를 저지르죠. 이 일화를 통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갈량의 조언은 전략적이었고 마속은 그 조언을 따르지 않았지만 실제 우리 일상에서는 마속이 아닌 제갈량이 조언의 형식을 빌려 상대의 삶을 재단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조언은 칼날과 같아요. 잘 다듬어 전달하면 도움이 되지만 무딘 채로 휘두르면 상처만 남기게 되거든요. 또 다른 문제는 조언이라는 명목 하에 본질적으로 우위에 서려는 심리예요. 나는 내 인생을 더 잘 안다는 태도. 너는 몰라서 그래. 라고 단정짓는 말투는 상대방에게서 생각할 여지, 선택할 자유를 앗아가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들은 후에는 오히려 혼란을 느끼고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조언은 내 마음을 헤아린 결과가 아니라 조언하는 사람의 기준과 판단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그런 조언은 듣는 이의 자율성과 자존감을 갉아먹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말을 따뜻하게 잘 건네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 차이는 결국 내가 이 말을 통해 상대를 이해하고 싶은지 아니면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 싶은지의 차이예요.
공자는 지혜로운 이는 말조심을 한다고 했어요. 진정한 조언은 말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적절한 침묵과 경청 속에서 필요한 순간에 다가가는 조용한 위로일지도 몰라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인데 내가 보기엔 틀린 그 방식이 그 사람에게는 전부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태도. 그것이 진짜 조언의 출발점이 아닐까요? 사람 사이에서 가장 날카롭게 관계를 흔드는 건 비교와 자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어떤 비판보다도 더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건 나도 모르게 상대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무의식적인 비교와 내 위치를 과시하려는 자랑의 말투예요. 이 두 가지는 겉으로는 아무런 악의가 없어 보여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조용히 훼손하곤 해요. 그리고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말들이 더 깊은 흔적으로 남아요.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시작하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나는 말이야로 시작되는 말들 속엔 보통 내가 얼마나 잘해왔는지, 얼마나 특별한 경험을 했는지가 담겨 있어요. 물론 내 삶을 공유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들이 상대의 이야기보다 항상 앞서고 그 이야기를 덮어버릴 때 생기는 거죠. 나는 그거 이미 해봤어. 그거 별로더라 라는 식의 반응은 상대가 꺼낸 소중한 경험의 무게를 너무 쉽게 무시하게 만들어요. 그것은 결국 내 얘기보다 내 얘기가 더 중요해라는 말로 들리게 되죠. 우리 사회에서 특히 뿌리 깊은 비교 문화는 교육과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요. 부모들이 자식에게 옆집 아이는 벌써 취업했대. 누구는 이번에 승진했더라. 같은 말을 자주 하곤 하죠. 본인은 동기부여라고 생각하겠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는 부족하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상대적 박탈감은 그냥 외부 조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에서 더 크게 자라나는 법이에요.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끊임없이 다른 이와 비교되고 있다는 느낌은 자존감을 갉아먹고 마음에 깊은 금을 남겨요. 그리스 신화에는 아라크네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녀는 천부적인 직조 솜씨를 가졌고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며 심지어 여신 아테나에게 도전했죠. 결국 그녀의 자만은 신의 분노를 샀고 벌로 거미가 되어 영원히 실을 찾는 운명을 맞이하게 돼요. 이 이야기는 단지 신에게 도전했다는 오만의 결과라기보다는 스스로를 지나치게 자랑하고 타인을 깎아내리는 말이 결국 자기를 망친다는 교훈을 담고 있어요. 말로 자랑을 쌓으면 쌓을수록 관계는 거미줄처럼 얇고 위태로워진다는 거죠. 또한 비교는 늘상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상대의 아픔을 건드릴 수 있어요. 특히 자녀에 대한 자랑은 더욱 조심스러워야 해요. 우리 애는 이번에 명문대 갔어. 듣는 이 상황에 따라 그것은 충분히 비교의 칼날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자녀 문제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기도 하니까요. 우리가 누구보다 조심해야 할 순간이 바로 내 말이 상대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릴 수 있는 그 타이밍일지도 몰라요. 비교는 그 자체로 경쟁을 낳고 자랑은 듣는 이를 수치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겸손이라는 덕목은 단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높이고 배려하는 말의 기술이기도 해요. 말을 통해 자랑할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내는 능력. 그게 바로 진정한 말의 지혜 아닐까요? 말은 그저 입으로 내뱉는 소리가 아니에요. 말이 없는 침묵조차도 때로는 말보다 더 큰 의미를 품고 있죠. 특히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으려는 듯 고개는 끄덕이지만 눈은 딴 곳을 향해 있고 반응은 맥없이 흘러나올 때 그 공허함은 더더욱 커져요. 그래서
음, 그렇구나. 같은 말들이 진심 없는 리액션으로 돌아올 때 우린 마치 투명 인간이 된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죠. 그건 말보다 더 깊은 외면이에요. 아무리 말을 해도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 고요한 단절이야말로 진짜 상처를 남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간과하는 것 중 하나는 듣는 태도의 중요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을 잘하고 싶다고는 하지만 정작 좋은 대화란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동양 고전에서도 경청은 가장 중요한 미덕 중 하나로 여겨졌어요. 공자는 말했어요. 군자는 말을 아끼고 듣는 데에 신중해야 한다고요. 들으려는 마음, 이해하려는 태도가 없이 내 말만 내세우는 것은 결국 독백일 뿐 대화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종종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다음에 내가 할 말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듣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내 차례를 기다리는 침묵은 경청이 아니에요. 진짜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말에 담은 감정까지 함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어울리는 반응을 해주는 거죠.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바라보고 짧은 말이라도 그 마음에 맞는 공감을 담아주는 것이에요. 동양의 오래된 이야기 중 하나에 귀 기울여 들으면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단지 청각적인 주의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귀로 쓰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는 태도는 상대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있어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무관심하게 대화를 흘려보내면 그 사람은 점점 더 마음을 닫게 돼요. 관계란 결국 반복되는 교감의 총합이에요. 작은 말 한마디에도 반응하고 눈빛에도 따뜻함을 담을 수 있어야 오래도록 이어질 수 있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정답이나 해답이 아니에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네 입장이라면 나도 그랬을 것 같아 같은 감정을 알아주는 공감의 말이에요. 반면에 그런 일로 왜 그래? 그 정도면 괜찮은 거지. 같은 말은 그 사람의 감정을 지워버리는 폭력이 될 수 있어요. 내 감정을 인정받지 못하는 대화에서는 어떤 따뜻한 말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결국 듣지 않는 대화는 상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대화 상대가 되려면 말 잘하는 기술보다 먼저 가져야 할 건 마음을 기울이는 자세예요.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짧은 반응만으로도 사람은 큰 위로를 받아요.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의 말이 되고 싶고 누군가에게 들려지고 싶어 하거든요. 그 소망을 이루어주는 건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진심으로 들어주는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농담이라고 말할 때 진짜 웃으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될까요? 그냥 웃자고 한 말이야. 너랑 친하니까 하는 말이지라는 말. 뒤에 숨어 있는 의도는 때로 너무도 명확하죠. 유머는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도구이지만 날이 선 유머는 관계를 단칼에 베어내는 칼이 되기도 해요. 특히 농담 속에 감춰진 비난이나 조롱, 무시가 반복되면 그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말이라는 건 웃음 속에서도 반드시 경계가 필요한 법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던진 농담이 상대에게 상처를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는 웃자고 한 말이고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내가 어떤 의도였느냐가 아니라 상대가 어떻게 느꼈느냐에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말했을 때 또 너 그 말만 벌써 몇 번째야 라는 반응은 듣는 사람에게는 넌 절대 못해 라는 평가로 들릴 수 있어요. 농담으로 던졌지만 그 안에는 이미 상대에 대한 판단이 들어있죠. 이런 말들은 겉으로 웃으며 넘어갈지언정
마음속에는 조용한 흉터를 남겨요.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는 말재주가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말을 통해 사람들을 움직이기도 했지만 때로는 지나친 언변과 조롱으로 인해 관계의 신뢰를 잃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의 뛰어난 말솜씨는 결국 그의 야망과도 연결됐지만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들은 여러 인재를 멀어지게 만들었죠. 그 일화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은 무기일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공공장소에서의 지적은 특히 더 조심스러워야 해요. 친구와 함께 밥을 먹다 보면 누구나 이에 뭐가 끼거나 머리가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야, 너 이에 뭐 꼈어?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 듣는 사람은 얼굴이 화끈거릴 수밖에 없어요. 나를 챙기려는 의도였다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의 부끄러움과 민망함은 쉽게 가시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배려하는 사람은 공개적으로 지적하지 않아요. 조용히 메모를 건네거나 말투 하나로 상대의 감정을 지켜주죠. 진짜 친한 사람이라면 말하는 방식에도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어야 해요. 또한 무심코 던지는 말들이 상대의 콤플렉스를 찌를 수도 있어요. 너 얼굴 좋아졌다? 살쪘네? 라든가 요즘 왜 이렇게 지쳐 보여? 같은 말들이 대표적인 예죠. 본인은 걱정이라고 해도 듣는 입장에서는 너 달라졌어. 그건 안 좋은 쪽이야 라고 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너무 쉽게 말하는 것들일수록 더욱 조심스러워야 하는 이유예요. 친하다는 이유로 무례함을 허용하면 안 되니까요. 말이라는 건 결국 진심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어떤 말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전달되는 온도는 천차만별이 되죠. 유머가 따뜻한 공감을 품고 있다면 그것만큼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도 없지만 유머 뒤에 숨어 있는 평가와 냉소는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만 못해요. 우리는 서로를 웃게 하기 위해 말해야 하지. 상처 준 뒤 장난이야 라고 덧붙이기 위해 말해서는 안 되죠. 사람들은 말하는 걸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또 상대와의 거리를 좁혀가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그렇게 자주 쓰는 말이 오히려 우리의 인격을 가장 명확히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의 말투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의 태도, 감정 조절 능력, 다른 일을 대하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드러나죠. 그리고 그 말의 얼굴은 시간이 흐를수록 또렷하게 사람들 마음에 남아요. 우리는 흔히 친한 사이일수록 말이 편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정도는 말해도 되겠지. 우린 그런 사이잖아 하며 조금씩 거칠어지고 무례해지기 시작하죠. 하지만 진짜 친밀한 관계일수록 말은 더 정중해야 해요. 말이라는 건 마음의 결이 드러나는 것이니까요. 친하다는 이유로 상처 주는 말을 해놓고도 그걸 진심이라 오해하는 순간 관계는 이미 틀어지기 시작해요. 친하다는 건 말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더 배려가 필요하다는 뜻이어야 해요. 도가에서는 무위의 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말은 되도록 적게 꼭 필요할 때만 하라는 가르침이죠. 말이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실수가 많아지고 진심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 없는 침묵 속에 더 많은 의미가 담긴다는 건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 인간관계에서 유효한 철학이에요. 꼭 말로 모든 걸 설명하려 하지 않아도 돼요. 때로는 눈빛 하나, 고개 끄덕임 하나가 말보다 훨씬 따뜻한 교감이 될 수 있어요. 말이 필요 없는 사람, 말 없이도 통하는 관계.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해요. 오늘 내가 무심코 뱉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해요.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그 사람에게 어떤 기분을 주게 될까? 말은 한 번 나오면 주워 담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사과를 해도 이미 생긴 감정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말이란 건 그렇게 무섭고도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이 가장 편하게 말할 때 드러나요. 격식 있는 자리에서야 누구나 조심스럽고 친절하죠. 하지만 사적인 자리,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 있을 때 튀어나오는 말투, 말의 태도야말로 진짜 우리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해요. 내가 무심히 던진 그 말들이 내 얼굴이라면 나는 지금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 하고요. 말의 온도는 곧 마음의 온도예요. 따뜻한 말은 사람을 살리고 날카로운 말은 사람을 상하게 해요. 한 번쯤 말하기 전에 그 말을 내게 해보는 연습. 내가 이 말을 들었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 하고 자문하는 습관. 그게 관계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예의이자 성숙함이에요. 결국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지 결정되는 거니까요. 오늘의 지혜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정 내 무사 평안을 기원합니다. 모든 분들의 말 속에 따뜻한 도가 깃들기를 바랍니다.